레이저 피코의 구조에 따른 명칭과 기능, 요트의 범장과 해장, 방향전환, 추진 원리를 알아보고 해상에서 요트가 무동력으로 나아가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수업의 주요한 목표임.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의 내용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요트의 부품 명칭과 그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트를 이제 범장을 해야 되겠죠. 선체와 리깅 종류를 해서 마스트에 세일을 끼워서 해상에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어떤 부품의 어떤 조립 상태를 우리는 범장이라고 하는데, 범장. 그리고 요트가 우리 이번 학기에는 세일링 요트는 무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일을 이용을 해서 동력을 쓰지 않고 바람의 힘으로만 배가 나아갈 수 있는 원리가 어떤 건지, 베르누이의 어떤 정의가 어떤 건지, 마그누스 효과가 어떤 건지를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동력 요트는 배가 갈 수 있는 방향, 갈 수 없는 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왔을 때 이 세일링 요트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좌 45도, 우 45도, 요 90도 사이에서 이 배는 방향 전환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바람을 거슬러서 바람이 부는 방향까지 가서 돌아오는 하나의 형태. 예를 들면 동력 요트 같은 경우는 360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죠. 세일 요트는 갈 수 있는 것, 갈 수 없는 것.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횡범, 사각형의 횡범은 계절풍에 바람이 불어야만 갔다, 그 다음에 왔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삼각형의 세일의 형태는 90도 방향을 전환하면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의 방향 전환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배가 바람을 받으면 세일이 평상시에는 바람이 없으면 펄럭펄럭이다가 바람이 불면 우산의 윗모양 형태처럼 볼록한 하나의 캠버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일의 깊이를 우리가 드래프트라고 하는 건데, 이 캠버가 형성이 되면서 바람이 흘러나가면서 양력의 효과에 의해서 배가 나아가는 하나의 추진 원리를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주차 시간에 배는 선체, 아랫부분의 선체와 윗부분의 리깅 종류, 부품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품을 연결시켜서 조립을 해서 일련의 한 대의 배를 완성시켜서 어떻게 해상에 나가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가 이루는 하나의 모형 전체를 보게 되면 마스트와 그 다음에 붐이 있고 세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부품 종류, 리깅 종류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자,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시트입니다. 아까 로프 또는 줄, 시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쓰여지는 용어는 시트로 하겠습니다. S-H-E-E-T, 시트. 그래서 세일링 요트에는 이와 관련된 시트는 있지만 이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작고 가늘 시트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또 탄성적인 시트도 있습니다. 당겨보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시트도 있습니다. 시트 형태는 크게 한 5가지, 6가지 형태로 시트가 있는데 실기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여기 있는 시트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시트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일론 시트는 가격에서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라이온 시트 같은 경우는 한 100m 정도 한다 하더라도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돈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시트들은요 한 3m 정도 하면은 한 50,000원 정도를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게 기능성 시트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수업을 하실 때 이런 시트들은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록 도로레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요. 배에는 수많은 이런 블록들이 있습니다. 이 도로레가 있는데, 이 도로레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요트의 기능이 그만큼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다. 소위 해서 도로레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적은 힘으로 그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의 힘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블록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블록이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분뱅에 관련된 블록인데요. 다양한 형태.
이런 형태, 아웃홀 시 형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트래블러인데요. 배 뒤쪽에 가보면 배가 좌우로 움직일 때 사용하는 블록인데 트래블러 블록.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캠 클리트라고 하는데 클리트는 고정을 하는데 캠입니다. 기계적인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클리트를 딱 잠금을 시켜버리면 자 이렇게는 당겨지지만 이렇게는 안 당겨집니다. 소위 해서 고정된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적으로 시트를 고정시켜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쓸 때는 이게 클리트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선체 밑에 보면은 물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배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뽕을 열어서 물막이를 열어서 물을 빼고 다시 또 끼워 놓으면 배는 항상 그 폴리우레탄 속에는 이렇게 공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 의해서 배가 나가기 때문에요. 물이 찼을 때는 이 그 물막이를 빼서 물을 빼고 다시 잡아주는 이런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육모 렌치가 있는데 다양한 육모 렌치를 통해서 이게 볼트 너트가 느슨해졌을 때 잠금 지어주는 이런 하나의 렌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샤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샤클은 이런 그 시트와 시트를 연결시켜 줄 때 사용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요트 시간에는 우리 실습 시간에는 이런 고리 매듭을 이제 매교하겠죠. 매서 시트와 시트를 연결시켜 줄 때 샤클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샤클은 기계적으로 잠가놔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신경 안 쓰면 이게 빠져버립니다. 바다 쪽에서 하다가 보면 빠져버리게 되면 해상에서 아주 난감한 상태가 생깁니다. 난감한 상태가 되면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배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샤클이 있다라고 하면 샤트를 사전에 잠금 장치를 이렇게 핀을 돌려서 완전히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행위들은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부품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요트 부품에 대한 전체적인 부품에 대해서 명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시는 세일링 요트는 이제 피코 클래스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선체와 리깅 종류를 이제 서로 연결시켜 준 겁니다. 부품을 다 조립하고 연결시켜서 세일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배가 타기 위한 하나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소위 해서 이제 조립하는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범장하다, 범장이라는 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분리하다를 우리는 해장이라고 합니다. 범장하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상에 가셔서 세일과 마스터와 붐과 그 다음에 대가보드, 러더, 그 다음에 선체를 가지고 와서 트레일러에 올려놓고 제일 처음에 마스트를 끼우고 붐을 끼워서 세일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가보드와 러더를 착탈해서 해상에 나가게 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범장을 할 수 있고요. 또 육상에 올라오면 해장을 할 수 있는 형태인데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요트의 어떤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졌던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 선체를 우리가 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체, 단동 또는 모노헐이라고 했습니다. 선체가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군사 목적의 그 선박이나 상선이나 의선의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거북선 같은 경우는 판옥선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레저형의 선박을 보게 되면 선저의 형태가 플랫 보텀 또는 라운드 보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정의 어떤 형태는 보텀 형태가 약간 둥근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보텀형은 주로 이 경기정 선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차인정은 뭐냐 하면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속도를 좀 더 빨리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 차인정은 크게 아마 여러분들이 서해 안에 가보면 해양 경찰이 그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뭐 중국의 어선들을 납포하거나 이렇게 추적할 때 이 차인정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차인정 형태를 써야만 물개를 갖다가 바닷물을 가르면서 달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라운드 보텀형으로는 저항이 많아서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이면서 바닷물을 헤치고 빨리 나가기 위한 형태는 차인정 형태. 선제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뾰족한 형태고요. 우리가 경기정으로 쓸 때에는 밸런스, 롤링 밸런스, 앞뒤 밸런스, 피칭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라운드 보텀형의 어떤 형태를 띈 것이 이제 경기정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해상에 나가게 되면요, 파도, 바람, 조류 뭐 등등으로 인해서 배가 좌우로도 흔들리고 앞뒤로도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해상에 나가서 해야 될 활동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좌우 밸런스를 우리가 롤링 밸런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피칭 밸런스를 합니다. 세일의 풍압을 많이 받으면 이제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가 좌우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캡사이즈 형태의 어떤 형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뭐 캡사이즈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풍압을 받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게 대가보드라고 제가 그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대가보드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게 배가 세일에 바람을 받았을 때 횡저항, 측면 쪽으로 배가 밀려가는 것을, 횡류력을 이렇게 잠금을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가보드의 역할입니다. 이 대가보드가 없다라고 하면 바람에 따라서 배는 바람이 흘러가는 쪽으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가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가보드가 그 횡저항도 이렇게 막아주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할 때 축의 기둥을 한다. 이 축이 없으면 방향 전환이 되죠. 대가보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갔다가 제대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방향 전환의 축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가보드는 그게 두 가지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상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육상에서 이제 해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해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육상에서 없던, 느끼지 못했던 이 배가 이제 좌우로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앞뒤로 꿀러지기도 하고, 밸런스를 못 잡으니까 팍 넘어지면서 배가 캡사이즈 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캡사이즈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쌓아서 이제 범주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러더 블레이드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러더라고 하는데, 러더는 선박에서 조타, 방향 전환을 하는 역할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러더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가서 돌아올 수가 없겠죠. 방향 전환이 안 되겠죠. 스키퍼가 익스텐션을 잡고 러더를 당기고 밀고 합니다. 자, 당기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밀면 배가 왼쪽으로 할 겁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측면에서 받아섰을 때. 그래서 러더를 밀고 당기고 해서 방향이 오른쪽으로 하느냐 왼쪽으로 하느냐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을 해주는 하나의 역할들이 이 러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문제가 이 세일의 어떤 명칭이다. 그래서 세일은 처음에는 횡범,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어떤 그 돛을 사용했죠. 돛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절풍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세일링을 할 수 있는 때와 할 수 없는 때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계절풍이 불지 않으면 가지 못하니까요. 갔다가 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가 발달하면서 세일이 삼각형으로 했었을 때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가장 최적의 모양이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알아냈고요. 그렇게 해봄으로 해서 삼각형의 세일의 형태가 생겼는데, 그 명칭을 보게 되면 삼각형의 제일 윗부분을 우리는 헤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로 기둥, 세일의 세로 단면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마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세일의 세로로 구성된 그 변을 우리는 러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일의 밑부분을 우리가 이제 발하고 가깝다라고 해서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풋이라고 됩니다. F-O-O-T, 풋. 발하고 가깝다 해서 밑부분을 풋이라고 하고요. 세일의 바깥쪽 부분을 우리 이제 리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 제가 패턴을 설명을 못 했는데요. 이 패턴은 이제 하얀색의 플렉시블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흘러나갈 때, 러프 부분에 흘러와서 리치 부분으로 흘러나갈 때 바람의 양을 일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치의 어떤 텐션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패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는 레이저 피커에는 바깥쪽에 패턴이 없죠. 그런데 경기정, 레이스정에는 이 패턴이 반드시 장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일의 앞부분을, 세로축의 부분을 러프, 밑부분을 풋,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을 리치라고 하고요.
그 삼각형의 세일의 윗부분을 헤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서리 부분이죠. 세로축의 모서리 부분을 우리가 택이라고 하고요. 바깥쪽 부분을 우리가 리치와 풋을 연결시켜주는 바깥쪽 삼각형을 우리가 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 택, 클이라고 합니다. 헤드와 택과 클루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러브, 풋, 리치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우트홀이라고 해서 세일의 풋 부분에 어떤 텐션을 잡아주기 위해서 붐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하나의 시트가 아우트홀 시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트와 붐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붐뱅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용어의 개념 정의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일의 종류인데요. 저희들 그 레이저 피코 클래스에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큰 세일이 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메인 세일이라고 하고요. 앞에 작은 부분을 이제 집 세일이라고 하죠. 삼각형의 왼쪽에 메인 시트에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배튼이 있죠. 그죠? 배튼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배튼 포켓에 배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제일 밑쪽에 보면 약간 그 밑은 선체 밑에 그 데가보드가 나와 있죠. 뒷부분에 러드가 있고 앞부분을 바우라고 하고 뒷부분을 스턴이라고 하고 마스터라고 붐이라고 하고 붐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러더, 익스텐션, 틸러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용어의 개념 정의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헤드와 클루와 택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죠? 러브, 풋, 리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치 부분의 텐션을 잡아주기 위해서 배턴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트는 이제 선체와 리깅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결합시키는 것을 우리가 범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마스트는 상단과 하단이 되어 있는데, 상단, 하단을 연결시켜서 이 마스트에다가 세일을 끼워 놓은 것이 저 밑에 부분이고요. 오른쪽을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이제 마스트 게이트에 그 장착하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스트 게이트에 이제 스트랩을 넣어서 안전핀을 넣어서 배가 뒤집어졌을 때 마스트가 물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잠금 장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스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세일의 밑부분의 텐션을 잡아주는 거고, 밑부분을 풋 부분을 이제 고정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붐이라고 합니다. 붐 바로 앞에 보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마스트를 붐을 고정시켜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구주넥이라고 합니다. 구주넥. 그래서 구주넥을 마스트가 써 있으면 구주넥을 여기에 끼워 가지고 붐을 이렇게 마스트와 붐을 연결시켜 주는 것. 이걸 구주넥이라고 하고요. 자,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구주넥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구주넥에 끼워 놓은 상태를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빨간색 시트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붐뱅입니다. 붐과 마스트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하나의 장치를 이제 우리가 붐뱅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시트는 이제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트러블러 블랙하고 연결시켜서 파란색 시트가 바로 메인 시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에 따라서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요 그림 부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저희들 명칭을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데가보드는 마스트 밑에다가 쇼코드를 이용해서 물에 빠졌을 때 이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반드시 선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세일링 요트는 남녀노소, 어린아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2인 1조로 탈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잘만 받으시면 전혀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안전교육을 제대로 사전 이론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상에서 세일링을 하다가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고 위험한 상황을 또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상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이 필요한 경우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트의 추진 원리인데요. 1주차 앞에서 이제 볼보 오션 레이스라고 설명했죠. 그죠? 크루즈 요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크루즈라고 하는 것은 대륙과 대륙을 이제 연결시키는 건데, 그죠? 그러면 아주 먼 항해를 우리가 이제 크루즈 요트를 가지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크루즈에는 뭐냐면
하우징 시설, 주거 시설, 뭐 오락 시설, 계기판, 뭐 항해 시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야, 과연 세일 요트를 가지고 지구 한 바퀴를 우리가 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과거에 이게 횡범선일 경우에도 보면 유럽에서 동남아시아까지 해상 제국의 국가들,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포르투갈, 이 해상 왕국의 국가들이 침범을 했다는 거죠, 아시아권으로. 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뭐냐 하면 인간들의 욕심이 보다 가볍고 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가자. 그 당시에는 과연 이 킬이 있었을까?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요트를 보시게 되면 자기 부상을 하잖아요, 그죠? 수면 위에서 가잖아요. 그만큼 배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럼 이 빠른 배를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도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횡범선, 돛담배와 요트, 세일 요트의 어떤 추진 원리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죠. 어떤 걸 있을까요? 제일 큰 것은 사각형의 세일은 한 방향으로만 밖에 갈 수 없다. 바람을 거슬러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풍화 바람만 갈 수 있죠. 근데 삼각형의 요트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좌우 45도, 45도에서 90도 요 방향을 우리는 노고전이라고 하는 요 방향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배가 다 갈 수가 있다. 여기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풍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일 요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보면 세일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그 다음에 과거의 배들은 아마 대가보드, 소위해서 센터보드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센터보드는 배가 풍하로 떠밀려가는 것을 아까 방지해 준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에 의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원리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칸 카스컵이나 볼보 오션 레이스에서 보면 인간의 욕심이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빠른 배를 만들기 위함이죠. 자, 가장 빨리 가기 위한 그 전제는 뭡니까? 배가 바다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항력이 존재합니다. 항력, 저항이 생기죠. 유체 저항도 생기고 마찰 저항도 생기고 조파 저항도 생기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저항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보면 선체의 어떤 표면 저항도 생기겠죠. 그래서 유체 공학적으로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이제 이 배 선체를 이렇게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저항이 적은 선체를 또 만들기도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카스컵에 또 나가서 우승을 하기도 했죠. 자, 이 배는 볼보 오션에 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 배들인데 과연 이 배들을 가지고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을까요? 돌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배의 추진 원리를 좀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바람이 이렇게 불러오는데 배가 앞으로 오는 방향에서 배는 세일 요트는 동력이 없으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양력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배는 기본적으로 전진력과 그 다음에 바람에 떠밀려가는 횡류력이 있습니다. 이 총압력에 의해서 이 양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보면 우산하고 똑같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딱 쓰고 가면 바람이 불었을 때 우산이 팽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바람이 우산 표면적 위로 올라가는 것과 밑으로 나가는 것과 어떤 속도의 차이에서 우산이 팽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도에 오면, 한국해양대학교에 오면 바람 부는 날 우산은 3단 우산을 쓰고 오지 마라. 아주 튼튼한 우산을 쓰고 오라. 바닷가에 그만큼 바람이 불면 풍압에 의거해서 양력이 생기면서 우산의 바깥 표면과 안쪽 표면의 어떤 속도의 차이,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하면서 우산에 팽 넘어간다. 이륙할 때도 보면 비행기 날개가 유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유선형이 된 것은 그 속도의 차이,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양력을 우리가 발생시킨다라고 할 수 있고요. 풍상은 양력이지만 풍하는 풍압이죠. 뒷바람을 받아갈 때 계절풍, 아까 사각형 횡범이라고 했죠, 그죠? 횡범은 어쩌면 세일의 뒷바람을 완전히 받아서 오로지 풍압으로만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풍압 범주의 어떤 형태고, 풍상으로 갈 때는 저진력과 횡류력의 어떤 총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좌 45도, 우 45도에서 90도, 90도, 90도 지그재그로 나아가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트의 추진 원리, 풍압은요,
뒷바람을 받아 그죠. 앞에 보면 보라색으로 된 세일이 있습니다. 뒷바람을 받아서 나갈 때 이것은 우리가 풍압, 그래서 풍화 범주에서는 풍압이 추진력의 핵심이 주가 되는 거고요. 풍상 범주일 때는 아까 우산의 단면적처럼 비행기의 날개의 단면적처럼 양력이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바람 부는 날 우산을 이게 혼자 쓰고 있으면 어떻게 갑자기 바람이 팡 불었을 때 우산이 위로 팍 지켜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산이 팡 날아가겠죠. 그러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산의 단면적 윗부분으로 가는 바람의 속도, 앞부분으로 가는 바람의 속도의 차이. 따라서 윗부분으로 빠른 공기의 흐름은 낮은 압력을 또 가지게 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느린 공기의 압력은 높은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압력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축구공하고도 똑같습니다. 한쪽 변면에 이렇게 마찰장 힘을 주게 되면, 회전을 주게 되면 이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의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마그누스 효과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축구 찰 때 보면 바나나킥 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을 놓고 한쪽 측면에 회전을 주게 되면 회전 속도에 의해서 볼의 방향이 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원리들이 바로 베르누이의 어떤 그런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속도 차이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바로 베르누이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윗부분은 압력이 낮아지고 아랫부분은 압력이 높아지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유체 저항으로 해서 그 말개 윗부분이 원형이 아주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에 보면 부심 가속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더 커지면, 큰 날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을 때 A300이라는 큰 항공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 날개가 더 커집니다. 그 커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태우니까 비행기가 더 무겁겠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엔진의 출력을 높이면서 날개 길이가 더 크면서 더 빠른 속도를 하게 되면 부상하는 양력이 더 커지겠죠. 따라서 그 비행기 날개 뒤쪽에 보면 이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날개 뒤쪽에 올렸다가 내렸다. 비행기 뜰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막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스포일러라고 하는 건데, 이 스포일러에 따라서 이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양력의 크기를 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타 세일 시스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모든 지구상에 있는 화석 에너지로 인해서 탄소가스가 너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탄소가스를 획기적으로 죽이자.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뭐냐 하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조하는 모든 배들의 형태는 에너지 시스템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계, 학계, 연구 이런 모든 데에서 지산학연에서 최근에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이 로타 세일을 어떻게 만들 건가. 친환경 추진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것들, 다양한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면 원통형의 기둥을 해가지고 회전을 줍니다. 회전을 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가속도에 의해서, 회전의 어떤 속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추진을 조금 더 높이자라고 하는 것들, 소위 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줄이면서 속도를 더 높이고 어떤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항공기도 일어났고요. 실제 또 실험을 해본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윙 세일을 한다든지 로타 세일을 한다든지 페로포일형 어떤 세일을 통해서 이렇게 대형 선박용 돛을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선박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오션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박들이 이제 그러면 가다가 큰 브릿지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폴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최근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바람을 통해서 이제 해상에 여러분들이 바다에 나가게 되면 이 세일 요트들은 다른 또 그 동력 선박하고 다른 측면에 보면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십자로 꺼졌을 때 좌 45도, 우 45도, 이게 90도입니다. 그죠? 요 90도 사이에는 이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을 우리는 노고존이라 합니다. 좌 45도, 우 45도,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는 방향을 크로스 홀더라고 하죠. 크로스 홀더. 그래서 이게 90도, 90도, 90도. 이게 방향을 변경해가면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런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주를 할 때 코스는 풍상범주. 그래서 요트 레이싱을 할 때는 풍상범주, 그 다음에 풍횡범주. 자, 바람을 가로질러서 가는 범주, 그 다음에 뒷바람을 받아서 오는 범주. 이 세 가지 어떤 형태의 범주 방향을 경기할 때 반드시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질러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로질러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로질러서 가는 이 세 가지 형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범주 코스는 풍상, 풍횡, 풍화 범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요트 방향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인데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해상에 나가기 전에 육상에서 미리 해상과 동일한 그런 상황에서 시뮬레이터 위에서 방향 전환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태킹이라고 했습니다. 풍상범주. 그죠? 쭉 올라가서 바람을 내려오는 거. 풍상범주, 태킹. 풍상범주는 위에 항상 이 부표가 있습니다. 빨간색 목적지 부표가 있으면 90도 태킹, 태킹, 태킹 해서 마크 라운드에서 풍화범주가 내려오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자이빙이라고 합니다. 자이빙. 풍화 뒷바람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방향 전환하는 것을 자이빙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서 방향 전환하는 거. 그래서 해상에 나아가게 되면 방향 전환할 때 노고존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가 풍상으로 옮겨라, 풍상으로 돌려라 하는 그 용어를 우리는 러핑이라고 하고, 선수를 풍하로 떨어뜨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베어링 어웨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용어의 정의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트의 경기 코스는 크게 삼각 코스가 있고 사각 코스가 있고 M자 코스가 있고 소세지 코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